두바이에 7성급 호텔이 있다고요? 사실 그 말,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7성급이라는 등급 자체가 세상에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호텔 별점은 누가 주는 걸까요? 오늘 이거 알고 나면 호텔 예약할 때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진짜 유용한 정보 드릴게요. 공감되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이런 내용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행 예약할 때 다들 이거 보셨죠? 호텔마다 별이 1개에서 5개까지 붙어 있잖아요. 5성급 호텔이라고 하면 왠지 고급스럽고 비싸고 특별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두바이에 있는 버즈 알아랍 호텔은 7성급이라는 말로 엄청나게 유명하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7성급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없던 말이에요. 두바이에서 공식으로 주는 별점은 5개가 최대고요. 이 호텔을 운영하는 주메이라 그룹도 우리가 세계 최고 호텔이라고는 해도 별이 7개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1999년에 영국 여행 기자 한 명이 호텔 사전 개관 행사에 갔다가 이 정도면 7성급 아니야? 하고 그냥 툭 던진 말이 전부예요. 그게 마케팅 용어로 퍼진 거예요. 기자 한마디가 세계적인 마케팅이 된 거죠. 자, 그럼 진짜 핵심 질문입니다. 호텔 별점 대체 누가 주는 걸까요? 미슐랭 가이드는 레스토랑의 전 세계 공통 기준으로 별을 주잖아요. 근데 호텔은요, 그런 공통 기준이 없어요. 나라마다 평가기관이 다 달라요. 한국 5성, 미국 5성, 프랑스 5성이 사실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호텔의 별로 등급을 매기기 시작한 건 19세기부터 시도는 있었어요. 미슐랭 가이드도 처음엔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호텔도 함께 평가했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별 등급제가 자리 잡은 건 1958년이에요. 석유회사 모빌이 발표한 트래블 가이드가 시작이었어요. 왜 석유회사가 여행 가이드를 만들었냐고요? 미슐랭 가이드랑 이유가 똑같아요. 미슐랭은 타이어 회사잖아요. 사람들이 차를 많이 타야 타이어가 팔리니까 여행 가이드를 만든 거거든요. 모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해야 기름을 많이 쓰니까 여행 가이드를 만든 거예요. 돈이 드니까 만든 거죠. 이 모빌 트래블 가이드가 2008년에 엑선모빌에서 매각됐고 그걸 인수한 곳이 바로 포브스예요. 지금은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민간 호텔 평가기관으로 꼽혀요.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는 어떻게 평가하냐고요? 등급이 딱 3가지예요. 별 5개, 별 4개, 그리고 추천. 전 세계 조사원을 호텔에 파견해서 2에서 3박 직접 묵으면서 평가해요. 그것도 일반 손님처럼 몰래 가서요. 평가 기준에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시설이 아니라 서비스예요. 무려 평가 점수의 75%가 서비스예요. 이유가 있어요. 수영장이나 인테리어는 돈만 있으면 누구든 화려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서비스는 달라요. 수십 년 동안 훈련하고 경험을 쌓아야만 진짜 고급 서비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포브스는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게 봐요. 포브스가 전 세계 90개국, 2100개 이상의 호텔을 조사해서 별 5개를 준 곳은 겨우 33개 정도예요. 전 세계를 다 뒤져서 33개라는 거 진짜 엄격하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 호텔 등급은 한국관광협회에서 줘요. 협회가 5성을 준 호텔이 전국에 60에서 70개예요. 근데 포브스가 북미 호텔 중에서 5성을 준 곳은 딱 2곳이에요. 서울 신라호텔, 그리고 서울 포시즌스. 이게 왜 충격이냐면요. 한국 기준으로는 5성이 수십 개인데 글로벌 기준으로는 2개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포브스가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한국 호텔들이 거기서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원래 별 등급제를 안 썼어요. 예전엔 무궁화 개수로 등급을 매겼어요. 무궁화 1개, 2개,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위에는 그냥 특급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별 5개 기준인데 한국만 무궁화의 특급이니까요. 그래서 2014년부터 별 등급제로 바꾼 거예요. 유럽은 어떠냐고요? 2009년에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같은 중부 유럽 국가들이 모여서 호텔 스타즈 유니언을 만들었어요. 유럽 내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호텔 등급을 매기자는 거였어요. 근데 프랑스, 영국, 스페인은 여기 가입을 안 했어요. 자기들만의 기준을 따로 쓰고 있어요. 미국도 포브스 외에 따로 있어요.
미국 자동차 협회 AAA가 1937년부터 호텔 평가를 하는데 거기선 별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등급을 매겨요. 별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래요. 이러니까 나라마다 5성이 다 달라요. 한국 5성, 미국 5성, 프랑스 5성은 사실상 다른 기준의 다른 등급인 거예요. 그럼 별 등급이 실제로 돈이랑 어떻게 연결되냐고요? 호텔 통계기관 조사 결과가 있어요. 4성 호텔은 3성 호텔보다 평균 38% 비싸요. 그런데 5성 호텔은 4성 호텔보다 평균 118% 비싸요. 즉, 5성 호텔은 4성 호텔보다 거의 2배 가격이에요. 3성에서 4성은 30%부터 40%까지 더 내면 되는데 4성에서 5성은 돈을 2배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비쌀까요? 5성 호텔은 서비스에 모든 걸 쏟아붓거든요. 단순히 로비 직원이 인사 잘하는 게 아니라 호텔 내 레스토랑, 마사지, 스파, 여행 상품,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모든 게 최고 수준이어야 해요. 5성 호텔의 기준 중 하나가 24시간 리셉션 운영이에요. 3성급은 12시간만 운영하고 4성급은 16에서 17시간 정도예요. 5성은 24시간 내내 직원이 대기해요. 그만큼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5성 호텔에서 잠만 자려고 간다면 사실 5성 호텔은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제공하는 수영장, 스파, 식당, 서비스 전부 다 누려야 5성 호텔의 진짜 가치를 뽑는 거거든요. 이렇게 5성 호텔이 많아지고 비싸지다 보니까 호텔들이 서로 차별화하려고 별 희한한 짓을 해요. 7성급, 8성급 같은 말이 나온 것도 그 이유예요. 5성이 너무 많아지니까 뭔가 더 특별해 보이려는 거죠. 이탈리아 밀라노에 타운하우스 갤러리아라는 부티크 호텔이 있어요. 이 호텔이 우리는 7성급 호텔이라며 SGS 인증까지 받았다고 엄청나게 마케팅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인증서가 조작된 가짜였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7성이라는 말을 쓰려 했던 거예요. 그만큼 별 하나가 가격을 2배 올리니까 뭐든 해보려는 거죠. 자, 오늘 핵심을 정리할게요. 첫째, 7성급 호텔은 세상에 없어요. 기자가 던진 말이 마케팅이 된 거예요. 둘째, 호텔 별점은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요. 한국 5성이랑 프랑스 5성이랑 달라요. 셋째, 포브스 같은 글로벌 기관이 가장 신뢰받지만 전부 커버하진 못해요. 넷째, 별 등급은 최소 서비스 수준의 기준선 정도로만 참고하세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별 등급은 최소한의 기준으로만 보고 실제 여행 선택은 실제 이용자 리뷰로 하세요. 트립어드바이저, 아고다, 구글 리뷰처럼 진짜 사람들이 직접 써본 후기가 별 5개보다 훨씬 믿을만해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